자, 이어서 코로나 백신 상황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2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코로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826명. 거의 6개월 만에 지금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계속 지적됐어요. 델타 변이 그리고 수도권 집단 감염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은 한 300명에서 600명대 이게 계속 이제 일주일간의 어떤 확진자 수의 변화가 이렇게 좀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 이제 좀 확진자 수 변화를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제 650명을 지금 넘었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이제 좀 계산해 보면 거의 34%가 늘어난 것인데 확실히 그러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제 방역 당국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이 예를 들면 번화가라든지 좀 여러 거로 뭐 이제 음식 섭취나 또 음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 확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데서의 집단 감염 사례 중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상당히 확산세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어서 상당히 경각심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도권이 우려돼요. 지금 일주일 평균 봤더니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이라 이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키는 조건은 이미 충족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개편이 예정돼 있는 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게 이제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적용이? 그런데 그 단계에 맞춰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3단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도의 지금 확산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어서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에 적용은 유예됐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이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이는 것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역 강화 조치라든지 특별 관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방역 당국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 상황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끊는 일이 시급합니다.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가 하나 되어 방역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언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방역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보면 확실히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정부도 그래서 방역 지침 준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일 민주노총 집회 예고돼 있죠. 이거 정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무관용 원칙, 이 집회를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원칙에 맞춰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어떤 이제 경찰하고 이제 집회를 강행하는 민주노총이 어떤 충돌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막 뒤엉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 수칙을 지켜서 이제 집회를 하든지 아니면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점을 이제 결단을 하든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수도권 이 서울 지역에 지금 이제 집회 가능한 어떤 인원 모임 숫자는 사실 50명 이하거든요. 50명 이상의 집회를 열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민주노총은 50명을 여러 단위로 쪼개서 이제 한 1만 명 정도를 모으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50명이 나눠서 이제 어떤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민주노총으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집회를 자제하거나 좀 축소해서 하는 결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단체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과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노동자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최저임금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풀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라든가 또 다른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이제 일정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희귀혈전증 우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이제는 50대 이상만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접종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또.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지금 혈전증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혈전증 우려는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이제 비슷하게 위험도가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코로나19에 대한 치명률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치명률과 혈전증 우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50대 이상에서만 확실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그러한 어떤 치명률을 막는 효과가 크게 나온다. 상대적으로 크게 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결과를 지금 다시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백신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를 50대 이상에 이제 접종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이제 지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지금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50대 미만의 경우에. 이 경우에 2차는 이제 파이자를 그냥 맞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자 백신에 대한 선택권은 없고요. 그냥 이 파이자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씀하신 데 50대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일정은 일단 55세에서 59세까지는 이제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되고 사전 예약은 1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네. 50세에서 54세의 경우에는 19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되고 다음 달 9일부터 접종 일정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상황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